믿으실진 모르지만 전 명절 때 시골에 가면 무덤 옆에 가서 하룻밤 지내고 오는 습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잠을 자든 안 자든 무덤 옆에서 밤을 지새는 거죠. 그런 짓을 왜 하냐고 물으신다면 달리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냥 합니다. 물론 이런 걸로 인해 담력을 많이 길렀다고나 할까. 이 일은 작년에 추석에 갔을 때 겪은 겁니다. 저는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으면서 이미 수많은 생사를 넘나들었기 때문에 간은 부을 대로 부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친척들끼리 모여서 저녁 먹고 새벽 1시에 가족들 다 잘 때 혼자 나와 후레쉬를 들고 산으로 갔죠. 가로등도 거의 없어서 1m 앞도 볼 수 없는 어둠 속을 뚫으며 담뱃불만 반짝이며 올라갔죠. 한 30분 정도 걸어간 것 같은데 앞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앞에 누군가 있구나 하고 감지했죠. 역시나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80은 가까이 되어 보이시는 지팡이를 짚고 구부정한 몸에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가 앞에 있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물으시길 어디 가노 야밤에 하시기에 그냥요 잠시 걷다가 들어가려고요. 그래?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할머니는 지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인데 할머니가 잘 찾아갈지 걱정이 되었죠. 좀 더 걷다가 산을 탔는데 처음엔 경사가 그리 급하지 않아 뒷짐져도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러나 올라가니 경사가 70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았죠. 손까지 짚어야 할 정도로요. 평소에 자주 와본 선산인데 이상하게 느껴져서 길을 잘못 들었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거꾸로 가자니 더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올라갔죠. 한참 올라가다가 평평해지면서 조금 닦여있는 길이 있고 무덤이 나왔어요. 무덤 옆으로 길이 있더군요. 낯선 곳이지만 여기에 쉬다가 더 가보자 싶어 자리에 앉아 일단은 쉬었죠. 담배를 피면서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노려보는 것 같았어요. 후레쉬를 비추니 아무도 없길래 아 잠이나 잘까 하며 무덤 옆에 누워서 눈을 감았죠. 1분 정도 눈을 감고 팔을 뻗고 있는데 웬 나뭇가지 같은 거칠거칠한 게 있어서 반쯤 일어나 불빛을 비추니 할머니가 옆에 있었어요. 그때 그 바로 허리 굽은 할머니. 순간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할머니는 표정이 없어요. 처음 볼 때와 달리 희노애락 같은 표정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거기 잠시 계시다가 이렇다 저렇다 말없이 그냥 가더라고요. 지팡이 잡고. 나중에 생각해보니 경사가 70도나 되는 산을, 그것도 산을 잘 타는 제가 한참을 올라온 산을 1m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밤에 어떻게 올라오셨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5분 후 할머니가 갔던 그 길로 따라가 봤는데 세상에나 절벽이더군요. 산의 절반이 깎인 듯한 절벽이었습니다. 발 아래에 있는 고인 계곡이었고요. 길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갔던 그 길은 절벽으로 통하는 길이었고 다른 길은 없는데 할머니는 어떻게 되신 걸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떨어졌다면 빠진 물소리라도 들릴 텐데 어떤 소리도 없었습니다. 저는 좀 오싹한 기분에 내려가야겠다 싶어 내려갔죠. 올라올 때 가지나 그런 걸로 표시를 해두었고 원래 산을 자주 탔었기 때문에 특수부대에서 훈련도 받아 길을 찾아 내려오는 것은 자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산하려고 하는데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올라오면서 부러뜨린 나뭇가지도 저절로 다시 붙어버린 듯 표시해둔 나무가 없더군요. 별자리라도 참고하려고 하늘을 보았는데 놀랍게도 별이 없었어요. 올라올 때 그 많던 별이. 저는 길을 잃은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길이 없었어요. 진짜 어디 다른 곳에 온 느낌이더군요. 아까 그 할머니 때문에 오싹했는데 더욱더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군대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었으니까요. 제가 있는 곳의 위치, 방향, 모든 걸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육감으로 덤불을 헤치며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면서 길을 만들며 무작정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황급히 저를 쫓아오는 듯 했습니다. 목덜미에 서늘한 기운이 서리더군요. 순간 후레쉬를 비추니 하얀 속옷을 입은 여자가 있는 거예요. 아까 그 할머니는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대충 3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갑자기 산중에 나타난 것만으로도 엄청난 공포였는데
그건 약과였죠. 더 큰 충격은 후레쉬를 비추며 하체를 비쳤을 때였습니다. 다리가 돌아가 있더군요. 상체는 저를 쳐다보는 상태에서 하체는 그 반대쪽으로 180도 틀어져 있더군요. 한쪽 팔은 떨어져 나간 상태고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함과 동시에 말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달렸습니다. 본능적으로 빨리 달려 내려가야 한다는 생각에 그렇게 내려갔는데 길이 안 나와요. 그래도 그렇게 내려가다가 산이 더 비탈져 몸이 기울면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길이 나오더군요. 조심해야겠다 하고 생각하는데 몸이 자꾸 떨어질 것처럼 쏠려요. 무슨 인력에 끌리는 것처럼. 그러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저를 툭 쳤습니다. 전 굴러 떨어졌죠. 굴러 떨어지면서 본능적으로 머리를 감싸고 몸을 말아 타격을 최소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나무에 부딪히며 멈추었죠. 그때는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 웬 여자의 비웃는 듯한 굉장히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들리더군요. 그건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 이건 꿈이다.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는 없다.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어나 다시 걸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마을이 있을 것 같은 쪽으로 무작정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굴러 떨어지면서 후레쉬를 놓쳐버려 눈을 뜨나 감으나 똑같더군요. 설상가상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반딧불 같은 게 번뜩이는가 싶더니 하얀 안개가 보이면서 시야가 트이더군요. 그러니 그 어둠이 걷히고 후레쉬 없이도 앞이 보여요. 그리고 곧 어떤 한옥집이 보이더군요. 아, 안도가 되더군요. 이제 산에서 내려왔는가 싶어서 말이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저는 그 한옥집 문을 두들겼습니다. 이건 진짜 기억하기도 싫은 일인데 몸이 너무 오싹해요. 지금 글을 쓰면서 그냥 로그아웃 해버릴 생각까지 듭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고향집 근처에 이런 집이 있었나 싶더군요. 뭐랄까 요새 만든 한옥집과는 꽤 다르더군요. 문을 두들기다 보니 잠기지 않은 건지 문이 열립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웬 조선시대 집 같았습니다. 그런데 웬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안쪽에서 여자가 팔이 거의 뜯어진 채로 무언가에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놀란 문을 닫았는데 손가락이 나무 문에 끼었습니다. 도망가려고 뒤를 보는 순간 방금 보았던 팔이 찢긴 여자가 절 노려보더라고요. 그 다음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기절한 것 같은데 그냥 기절한 게 맞지 않을까?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모릅니다. 일어나 보니 밝은 햇살이 비추더군요. 대낮인 것 같은데 시계나 휴대폰이 없어 몇 시인지 모르겠더군요. 머리가 띵하고 몸이 쑤시더라고요. 온몸이 아프고요. 특히나 손톱이 엄청 아팠습니다. 손톱을 보니 검게 물들어 있었고 손톱 주위 피부가 심하게 피가 맺혀 있었어요. 그래도 일어서서 걸어갔습니다. 머리가 띵해서 아무 생각이 안 나더군요. 한참을 간 것 같은데 마을이 나왔어요. 그 조그마한 구멍가게에 들어가니 나를 보자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젊은 사람이 참 안 듣네 하며 뭐라 말을 한 것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나요. 아줌마 여기 어디예요? 하고 물어봤다가 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월이라는 겁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영월이요? 경상도에는 영월이 없는데? 하니 아줌마가 혀를 끌끌 차면서 강원도 영월이잖아 하더라고요. 그 후 전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이 아니라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보니 하룻밤이 아니라 이틀이 지나 연휴가 끝나 있더군요. 지금도 그 일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꿈을 꾼 것 같기도 하고요.